김만배 구속 기록, 물고 물리는 증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 시각 영장 실질 심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 김만배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도 했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었나요?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뭐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혹시 남욱 씨 인터뷰 보신 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혜광 학교이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녹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일단 김만배 씨는 이전의 의견과 똑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김만배 씨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김만배 씨의 발언 중에서 눈길을 가는 건 바로 그분 발언입니다. 그분이 많이 논란이 되죠. 네, 이 공개된 녹취록에 등장한 이 그분이 누구인가 계속 논란인 건데 이 녹취록의 구체적인 멘트는 이거죠. 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거다. 그럼 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 미국에 가 있었던 동업자 남욱 변호사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김만배 씨랑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형동생으로 호칭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동규한테는 형동생을 하는데 그분이라고 존칭을 쓰는 그분은 누구냐? 이거 이재명 지사 아니냐라는 게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분이 대체 누구인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 김만배 씨 녹취록은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분은 없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거듭 그럼 이재명 지사와 둔 친분 관계는 어떻냐라고 이렇게 캐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랑 난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인터뷰 때문에 한 번 만나봤을 뿐이다라고 이재명 지사랑 전혀 아무런 친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지금 보신 모습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들어가서 이 피의자 측 김만배 씨 측의 입장을 이 재판부가 들어보고 또 검찰 측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은 뒤에 다시 또 이 재판부가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이 다단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 재판부가 고심하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오늘 밤 늦은 시각 어쩌면 오늘 자정이 넘어서 내일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지금 김만배 씨에게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쏟아져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이재명 지사와의 친문설이거든요. 네. 자, 조금 전에 뭐 인터뷰 때문에 한 번 본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 인터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이재명 지사도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도 받고 뭐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 기자들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이 다른 질문들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김만배 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이재명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여기까지 김만배 씨 아셨습니까? 옛날 국감에 잠깐만요.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사업자 잠깐만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신에게 이 김만배 씨를 거론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관계 친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14년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해서 이게 친분 관계로 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성남에 기자가 없다고 해서 자신이 대신 가서 인터뷰를 한 거다. 특별한 사이여서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화천대유 설립이 인터뷰 7개월 뒤다. 그러니까 인터뷰와 화천대유 설립이 기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터뷰 이후에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를 봐주려고 했으면 그냥 민영 개발을 하고 진짜 뇌물을 받으면 되지 왜 어렵게 민관 합동 개발을 했겠냐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갈 때 이 케미, 이재명 지사의 케미와 관련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와는 그렇게 케미가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오늘 기자들이 물었더니 정치적인 입장은 밝히기가 좀 그렇다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은 아직은 드러난 부분은 하나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오전 질의의 답변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도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2018년까지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성남시장은 결재권자잖아요. 그렇죠. 화천대유든 뭐 성남의 뜰이든 이 시행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대목마다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나는 안다 모른다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거 부인해봐야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알든 모르든 간에 성남의 뜰이든 화천대유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주된 플레이어들인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라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라는 당시의 본부장과 접촉을 하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부인해가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선을 그으면 정말 궁색해지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도 오전에 뭐 중계된 것만 봤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사 대상이라고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고 저는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보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750억의 뇌물, 1,100억의 배임, 50억의 횡령이에요. 배임과 뇌물 이 중에 뇌물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심지어 재벌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뇌물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액수가 220억인가 되더라고요. 250억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지만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절차상의 하자, 쉽게 말하면 상대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든지 또는 뭐 녹취록 같은 거 뭐 들려주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구속영장 기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동규가 이미 수뢰 5억으로 받았는데 이 준 사람이 김만배니까 준 것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설사 구속영장이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기각이 된다 한들 김만배라는 저 주역에 대해서 수사, 조사가 지금 이미 제동이 걸린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논란이 됐고 뭐 이렇게 딸도 좀 근무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박 전 특검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인물입니다. 바로 최서원 씨. 작심한 듯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손편지를 썼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혼자 깨끗한 척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를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취업시켰다며 본인은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최 씨는 무슨 자격으로 특검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고. 얼핏 편지 내용을 봐서는 최 씨의 극심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최 씨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최서원 씨의 편지까지 해서 대장동 상황 살펴봤고요.